Why 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적대 공격성 인물들의 생활 양식, 즉 생활 태도와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적대 공격성 인물에 대한 이해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적대 공격성 인물의 과거를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부모가 만족스럽지 못해 부모의 적대감을 받으며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들을 지도하던 교사들까지도 이와 비슷하게 대했을 수 있죠. 부모가 그들을 배척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알 까닭이 없겠죠.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다거나 직장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극한 어려움을 당했다거나 또는 배우자에 대한 분노가 원인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거칠고 분별 없는 행동은 아이들을 배척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모방하게 만들죠. 아이들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법인데, 이제 갓 태어난 아이라도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환경에 있으면 위협을 느끼고 세상이란 적대적이고 위험이 가득한 장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 주도 면밀하여 다른 사람을 불신하는 것이 제2의 천성이 되는 것이죠. 에릭슨의 주장은 그것이 0세에서 1세 사이라는 거예요. 적대 공격성 인물들은 적대감과 분노 속에서 자란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왔던 거죠. 한 아이가 배척과 적대감을 당하는 것처럼 한 가정 전체가 사회의 배척과 적대감을 당하고 일생 동안 대적에게 둘러싸인 듯한 피해의식 가운데서 살 수 있습니다. 유대인, 흑인, 그 외 다른 소수민족들이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미움과 멸시와 학대를 당하는 것은 그 한 예이죠.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어려서부터 이런 일들을 겪어왔는데, 그들이 길을 걷고 있노라면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를 옆에 있는 시궁창으로 밀쳐넣기도 했으며, 그 자신은 유대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교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대했던 교황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분노가 그가 성인이 된 후에 꿈에 나타나기도 했는데, 로버트 콜스는 10살 된 흑인 아이의 말을 인용했죠. 백인을 두려워해라. 엄마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했지. 우리가 스스로 배울 때까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지. 그들에 대해 더 알려고 하지도 말아라. 너무 많이 알면 너희들에게 좋지 않아. 백인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이죠. 이와 같은 피해의식은 극빈자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소작인이나 광산에서 일거리가 있을 때만 일하는 임시 광부들, 그리고 잉여 노동자들은 그들이 사는 세상은 바른 길을 벗어났고 사람에게 농간을 부리며 형벌을 내리는 세상이라고 생각한다고 DSM-3에서 반사회성 인물, 즉 적대 공격성 인물들에 관한 기술을 그대로 인용해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떤 가정교육을 받았느냐는 것만으로 사회에 대해 분노하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어도 어떤 사람들은 개인과 사회의 정의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무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 무감각한 적대 공격성 인물이 되는데, 어떤 요인이 그렇게 만드는지는 수수께끼이죠. 그러나 어려서 할아버지나 할머니, 형이나 이웃, 목사 또는 교사가 아이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유머 감각을 키워주며 배우려는 태도를 심어주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건설적인 인물로 자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격이란 100%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심지어 장년들도 어느 때인가 영적 변화를 일으켜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들의 분노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세워주신 창조적 계획을 성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에서 바라는 것처럼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행동과학에서 가정하는 것처럼 드물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조금 다른 환경의 친구들과 어울리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기는 짧죠.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에도 어린이는 그의 사촌들이나 이웃 또는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에서 온 학교 친구에게서 자신의 가족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새롭게 사귀는 친구는 그와는 달리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죠. 흑인 소년이 백인 소년을 만나서 부모 몰래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 유대인 어린이와 크리스천 어린이가 함께 만나서 상대방도 모두 같은 인간이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면 함께 일할 수도 있을 것이니까요. 적대 공격성 아이가 어린 시절이나 예비 사춘기에 이런 변화를 겪지 않은 채 사춘기에 접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그들이 함께 지내는 또래들, 즉 집단에게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때죠. 이 또래들이 만일 모두 적대적이고 의심이 많으며 냉소적인 아이들이라면 그들은 어른들의 세상을 신뢰할 수 없으며 자신들을 억압하는 세상이라고 간주하게 됩니다. 이런 또래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게 한다는 것은 반사회성 인물을 길러내는 훈련장에서 청소년을 키우는 것과도 같은데, 그들은 아무런 목적도 없는 반항의 문화 속에 갇혀 자라게 되고 커서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하죠. 적대 공격성 인물들에게 있어서 동료 집단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들을 돌보고 치료할 매개체로서 교육과 여러 가지 활동과 스포츠뿐만 아니라 치료 집단이 중요하고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들이 치료 집단에 적응하지 못할 때 당신은 그룹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면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이 한 번만이라도 집단 사고로부터 독립하여 사고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그들은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더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적대 공격성 인물이 왜 다른 사람들의 영역을 무시하는지 그 원인을 살펴본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친밀히 대하고 가까이 하려는 것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죠. 그들이 부드럽고 친밀한 것을 금기로 삼는 것은 그들 자신의 영역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영역을 지킨다는 것은 절대 사명과도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이 점을 기억하고서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영역을 잠잠히 지켜야 하는데, 그들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까지 그들이 하는 말을 그저 주의 깊게 듣고 관찰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잠언에서는 이것을 가장 적합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유순한 대답은 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했고, 야고보도 이처럼 적대 공격성 인물을 대하는 기술의 핵심을 뽑아 말해주는데,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고 말했죠. 적대 공격성 인물이 여러분을 조종하고 농간을 부리려 할 때 여기에 말려들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라고요. 적대 공격성 인물이 당신에게 농간을 부리려 하는 것은 자신들이 현명하고 당신은 바보 같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솔직하고 분명하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농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적대 공격성 인물을 대하게 될 때 기억할 적절한 말씀이죠. 당신을 쉬운 상대로 생각하여 이용하고 농간을 부리려 했으나 당신이 위협을 받아도 별로 겁먹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며 도전을 받을 것이죠. 그들은 온유한 말이나
공정한 태도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인 것이죠. 네, 오늘은 적대 공격성 인물의 이해에 대해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온 땅에 퍼지는 하늘의 향기 KCN. 지금 여러분은 인터넷 라디오 KCN을 듣고 계십니다.